먼저 매수하면 안 된다. 따라서 수익률 자체가 엄청나게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엄청난 자산격차가 나중에 벌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모든 기회를 우리 구독자님은 다 놓치는 거다. 그렇게 놓쳐서 벼락거지 되신 분들, 그런 분들과 뭐가 다른 겁니까? 부동산 고민 문자로 자세하게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월수금 정확한 해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뒷번호 5933님께서 보내주신 부동산 고민입니다. 대표님, 금요일 영상 보고 저도 비슷한 내용이라 질문 드려봅니다. 다주택자인데 수지구청역 롯데캐슬 84타입 10년 민간임대 당첨돼서 중도금 1억 잔압했습니다. 중도금 대출이 나오지 않아서요. 내년 6월 2회차 중도금 1억 납부하기 전에 전매할까요? 아니면 매도 후 입주를 할까요? 전 투자 목적으로 본 겁니다. 라고 보내주셨네요. 전문가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답변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매도하시는 방향으로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만약 우리 구독자님이 매도하지 않을 경우에 남들과의 자산 격차는 지금보다 훨씬 더 벌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이며, 우리 구독자님은 벼락 거지의 대상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매도 타이밍을 잡아 주셔야만 할 겁니다. 자, 이 벼락 거지가 되는 그 유형들이 있는데, 우리가 매수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찾아왔는데도 불구하고 매수를 하지 못했거나 많은 자금들이 다 묶여서 매수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놓쳤거나, 따라서 우리 구독자님이 거기에 해당되시는 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매도를 추천을 드린 겁니다. 그 이유를 뒤에 판소리를 통해서 좀 더 자세히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위치를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독자님이 보고 계신, 지금 보유하고 계신 아파트가 여기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1000세대 미만인 아파트인데 수지구청역 인근에 있죠. 다만 우리 구독자님이 지금 보유하고 있는 이 수지구청역 롯데캐슬 아파트는 기흥구 보정동에 위치하고 있고, 길을 건너면 여기는 수지구입니다. 수지구와 기흥구는 입지적인 면에서 완전히 다른 입지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금액적인 부분의 차이가 분명히 존재한다는 건 반드시 이해하셔야만 합니다. 자, 이따 뒤에 가서 제가 언급해 드릴 아파트들이 있는데, 요 위쪽에 보시면 수지파크 프루지오라는 아파트가 있습니다. 20평대 이 아파트 또 언급해 드릴 거고, 또 성봉역 인근에 있는 대장 아파트죠. 용인 일대에 성봉역 롯데캐슬과 이편한 세상 수지 아파트도 함께 비교해 가면서 말씀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뒤에 판소리를 통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앞서 지도에서 보신 것과 같이 수지구청역 인근에 있는 수지구청역 롯데캐슬 84타입에 청약에 당첨되셨다라고 하셨습니다. 자, 제가 며칠 전 직원직설에서 언급했다시피 이 아파트도 물론 마찬가지 똑같은 10년 민간 임대 아파트로서 지금 보유 중에 있다라고 하셨고, 여기에 따른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자, 민간 임대 아파트라는 건 민간 건설사들이 임대 공급하는 임대 아파트로서 약 10년간 임대차 계약을 진행을 해서 임대로 거주하고 그 이후에 분양을 받는 방식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따라서 10년 동안 임대로 계속 거주하다가 확정 분양가로 10년 이후에 분양을 받는 방식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뭔가 혜택이 크기 때문에 우리 구독자님이 주택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청약에 도전을 해서 당첨이 되신 거겠죠. 이 민간 건설임대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다주택자도 청약 통장 없어도 그리고 청약에 도전할 수 있고 당첨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추후에 또 전매도 가능하기 때문에 투자 목적으로 접근하는 수요층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걸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또 뭔가 혜택이 있기 때문에 투자 수요층들이 더 많이 유입될 수 있겠죠. 가장 큰 혜택으로서는 세금적인 부담이 하나도 없다라는 겁니다. 자, 10년간 임차인으로서 임대 거주를 하는 거죠. 그럼 소유권자는 우리 구독자님이 될 수 있겠습니까? 아니죠. 소유권자는 시행사한테 있는 겁니다. 10년간 임대로 거주하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세금 납부는 없는 거고 주택수에 포함되지도 않겠죠.
따라서 다주택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투자 목적으로 굉장히 좋겠죠.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다 보니 취득세 중과도 없고, 또 뭐 보유세 같은 경우에도 납부하지도 않아도 되겠죠. 자, 지금 이런 용인지역 일대처럼 조정대상 지역 일대에 지정이 되어 있는 곳들에 투자 수요층들이 유입이 제한될 수밖에 없겠죠. 자, 조정대상 지역에 만약에 우리 구독자님처럼 2주택 추가 취득할 경우에 취득세가 중과됩니다. 8.4%. 그리고 당연히 재산세도 나오고요. 종부세도 또 납부할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민간 임대 아파트에 투자 수요층들이 많이 유입됐던 겁니다. 자, 그런데 조정 대상 지역에 선정이 되었기 때문에 투자 수요층들이 유입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아파트들이 굉장히 부각돼서 유입이 많이 되었었는데, 이제 이 조정 대상 지역이 해제가 돼서 비규제 지역으로 만약에 전환이 될 경우에 어떻게 될까요? 이런 세금적인 혜택 전부 다 상쇄될 가능성이 매우 높겠죠. 조정 대상 지역이었기 때문에 투자 수요층들이 못 들어가서 이런 혜택이 있는 아파트를 찾아서 들어간 거지만, 비규제 지역으로 전환이 될 경우에 어떻게 됩니까? 다주택자도 당연히 취득할 수 있습니다. 2주택 취득할 때도 기본세율로 취득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뭐 재산세는 당연히 납부를 해야 되겠지만, 종부세에 대한 부담도 만약에 지금 1주택 보유하는 주택이 본인 명의로 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2주택 취득할 때는 당연히 또 배우자 명의로 취득을 하게 될 경우에 종부세에 대한 부담도 없을 수 있고요. 또 당연히 대출도 나오고요. 여러 가지 혜택들이 다시 완화 혜택들이 살아날 겁니다. 그러면 조정 대상 지역으로서 세금 납부를 하지 않아도 되는 이런 민간 임대 아파트의 혜택들이 전부 다 상쇄될 가능성이 매우 높겠죠. 따라서 비규제 지역으로 전환될 경우 이런 혜택들은 아마 희석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질 거다. 그리고 두 번째, 이 아파트의 확정 분양가를 봤을 때 완전히 고분양가다. 고분양가. 지금 확정 분양가가 14억 정도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엄청나게 높은 금액대다. 그리고 임대 보증금이 약 8억대 후반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8억대 후반. 그래서 9억으로 계산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1세대 1주택자 같은 경우에 9억이 초과되는 분양가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중도금 대출이 한 푼 나오지 않고, 또 다주택자도 물론 중도금 대출이 한 푼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독자님은 잔압을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뭐 거주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종전주택을 처분해야지만 이 임대 보증금 9억이 마련이 된다. 그래서 처분을 계획하고 있는데 지금 시장이 좋지 않다 보니 처분 자체가 안 돼서 일단은 지금 현재 이 중도금 대출 1회차 1억을 먼저 납부를 했고, 내년 또 도래됐을 때 1억을 납부해야 되는데 현금이 없어서 지금 고민이신 겁니다. 따라서 지금 임대보증금 9억을 어찌됐든 간에 2025년 입주하는 시점 때까지는 잔압을 다 하셔야만 하겠죠. 자, 여기에 플러스 뭐가 또 필요하냐면 우선 양도 금액이 있습니다. 자, 확정 분양가가 14억인데 임대보증금 9억을 주고 10년 동안 임대 거주하는 거죠. 그리고 남은 5억이 나중에 2035년 분양 전환할 때 다 납부를 하고 이제 분양을 받는 취지인데, 지금 수지구청역 롯데캐슬 같은 경우에는 우선 양도 금액의 50%를 미리 선납해야 됩니다. 50% 입주하실 때. 따라서 총 납부 금액을 보면 얼마가 들어가냐면, 입주하는 시점 2025년에 입주를 지금 계획하고 있는데, 입주하는 시점에 임대보증금 9억에 우선양도금액 5억의 50%인 2억 5천, 그래서 총 약 11억 5천, 이 자금을 잔압하셔야 된다. 잔압. 그러면 이 현금을 잔압하기 위해선 기존에 있는 주택을 처분해야지만 현금이 생기겠죠. 근데 지금 처분 자체가 안 되고 있다. 자, 따라서 저는
이 11억 5천 총 납부 금액의 금액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금액으로 보여지고 있고, 그리고 이 분양가 자체도 굉장히 고분양가로 책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 매수하면 안 된다. 안 된다. 자, 지금 우리 인근에 있는 앞전에 수지구, 용인시 수지구에 있는 대장 아파트죠. 앞전에 제가 지도에서 보여드렸죠. 성봉역 롯데캐슬이나 뭐 이런 아파트들. 대장 아파트 30평대 기준에서 본다면 이거 최고가 얼마 나왔냐면 14억대 나왔습니다. 14억대. 그런데 지금 현재 최저가가 얼마 나와 있냐면 약 9억에서 10억 정도 선에서 형성되어 있다. 그리고 20평대 기준에서 본다면 최고가가 얼마 나와 있냐면 상승기에 10억대 중반까지 가격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최저가가 얼마 찍혀 있냐면 8억대에 찍혀 있어요. 물건이 시장에 8억대에 나와 있다. 자, 그렇다면 우리 구독자님이 총 납부하는 금액은 얼마입니까? 11억 5천이잖아. 11억 5천. 11억 5천을 현금으로 지금 다 잔압하셔야 된다고. 잔압. 대출이 안 나오니까. 그런데 지금 최저 금액이 얼마입니까? 수지구의 대장 아파트의 성봉역 롯데캐슬 뭐 10억 정도 합니다. 그러면 내가 들어간 총 납부 금액보다 훨씬 더 저렴하게 수지구에 있는 대장급 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30평대. 자, 그렇다면 지금 우리 구독자님이 보유 중에 있는 수지구청역 롯데캐슬 아파트를 봤을 때 이 아파트가 만약에 정상 범위 내 상승장에 만약에 매매할 수 있는 아파트로서 입주를 했다라고 한다면 이 아파트 최고가 기준으로 봤을 때 제가 봤을 때는 약 2억 정도 선에서 최고가 상승을 찍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리고 최저가는 지금 시기에 만약에 최저가로 금액이 떨어진다라고 한다면 이 아파트는 9억 선까지는 가격이 떨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았던 아파트였다. 지금 수지구청역 인근에 앞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죠. 우리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기흥구 보정동에 위치하고 있는 아파트고, 그리고 앞전에 제가 설명드린 수지구 대장급 아파트는 수지구입니다. 완전히 입지 면에서 다르다. 지역적 입지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아무리 수지구청역 인근에 있다라고 하더라도 입지 부분에서 가격 추이는 완전히 달라질 거다. 그래서 20평대보다는 조금 가격이 높은 수준, 그리고 30평대보다는 가격이 당연히 낮은 수준으로 책정이 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만약에 상승장에 이 아파트가 정상적으로 입주를 하는 아파트였다면. 그러면 우리가 총 들어간 모든 현금은 어떻게 해요? 최고가 수준에서 현금을 다 이 아파트에 묶인 상태로 우리는 장기간 시간적인 소요가 들어갈 수밖에 없겠죠. 따라서 세 번째, 2035년 동안 이때 분양 전환을 받는 거기 때문에 이 시기 때까지 어떻게 해요? 자금 활용이 어렵죠. 자금을 활용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2035년 이 시점에 부동산 시장은 어떻게 될까요? 자, 분양받는 시점 자체 부동산 시장의 흐름이 가장 중요할 텐데 주기라는 게 있죠. 부동산이라는 건, 자산 시장이라는 건 주기라는 게 있습니다. 당연히 상승 주기가 수년 동안 찾아왔다면 앞으로는 또 하락 주기가 수년 동안 찾아올 수밖에 없겠죠. 또 하락 주기가 수년 찾아오면 상승 주기가 또 전환돼서 수년 찾아오겠죠. 자, 제가 개인적 견해로 봤을 때 2035년 정도의 부동산 시장은 상승장 완전히 후반기에 있다.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상승장 후반기에 분양받는 거다. 그러면 대세 하락장이 찾아오는 시점에 우리 저가 투자, 저가 매매 또는 저가 투자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놓치는 거 아닙니까? 이거 할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남들 저가 매매, 저가 투자할 때 적은 투자 금액으로 여러 채 매입할 때 우리 구독자님은 총 납부 금액 11억 5천이 이 아파트 한 채에
전부 다 묶여있기 때문에 언제까지 2035년까지 묶여있기 때문에 활용 자체를 할 수가 없다. 활용 자체를. 따라서 수익률 자체가 엄청나게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수익률 자체가. 만약에 이 아파트가 전대가 가능했다면 전대라는 건 임대차 계약을 해서 그 임차인이 또다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겁니다. 근데 민간 임대 아파트에서 전대가 가능한 아파트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전대가 안 돼요, 전대. 그래서 임대차 계약 체결하고 임대보증금 9억 이거 전부 다 잔압해야 된다. 보통 전대가 가능한 민간 임대 아파트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이거 잔압 안 해도 되죠. 전세를 다시 줘도 됩니다. 그럼 전세 보증금으로 임대 보증금 9억을 어느 정도 충당시킬 수 있겠죠. 근데 우리는 지금 전대 자체가 되지 않는 아파트이기 때문에 오로지 11억 5천 이 현금이 다 이 아파트한테 엄청나게 다 묶여 있는 거다. 그러면 11억 5천 누구는 이 11억 5천으로 대세 하락장에 찾아왔을 때 저가 매매, 저가 투자에 있어서 여러 채를 돌려서 수익률을 극대화시켰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구독자님은 이 11억 5천이 이 한 채에 그냥 머물러 있는 거기 때문에 엄청난 자산 격차가 나중에 벌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아파트와 비교를 했을 때 민간 임대 아파트의 매매 자체가 사실 활성화가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전매 자체가 되기가 쉽지만은 않습니다. 경쟁이 굉장히 과열되고 매도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전매 자체가 되기가 어려운 수준이다. 따라서 이런 여러 가지 혜택들, 세금적인 부분에 대한 혜택들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지금 우리 같은 경우에는 고분양가로 책정돼서 내 모든 현금의 잔압이 이 아파트 한 채에 엄청나게 들어가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돈이 와장창 묶여 있는 상황이고 2035년이 돼서야만 분양 전환을 해서 그때 가서 이제 소유권이 이전이 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약 2035년까지는 우리 구독자님의 이 모든 금액들이 다 묶이는 거다. 그러면 2035년에 부동산 시장을 봤을 때 상승장 후반기로 보여지고 있는데 모든 하락기와 상승기 초반에 저가 매매, 저가 투자를 할 수 있는 모든 기회를 우리 구독자님은 다 놓치는 거다. 그러면 그렇게 놓쳐서 벼락거지 되신 분들, 그런 분들과 뭐가 다른 겁니까? 지금의 이 자산 격차를 줄일 수 없고 자산 격차를 더더욱더 벌어지는 이 현상에 우리 구독자님은 대상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돈이 묶이면 안 된다. 따라서 저는 지금 이 아파트 나중에 또다시 반등의 시기가 분명히 찾아올 텐데 다시 한번 대면 상담을 받으셔서 그 시점을 명확하게 다시 한번 설명 들으시고 그 시점에 맞춰서 이 아파트 반드시 매도하셔서 차라리 투자에 나중에 이런 대세 하락장에 진입하는 시기일 때 투자로 우리가 접근을 하는 그런 좋은 기회를 창출하시는 게 제가 봤을 땐 가장 투자 수익률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전략이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민간 임대 아파트가 다 안 좋은 건 아닙니다. 분명히 좋은 민간 임대 아파트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개개인의 자산 현황과 포트폴리오에 따라서 답변이 전부 다 다릅니다. 누구는 민간 임대 아파트를 매수하면 안 되고 누구는 매수해도 되고 이거는 자산 현황과 포트폴리오가 다 다르기 때문에 답변이 달라질 수 있다. 다만 우리 구독자님을 봤을 때는 반드시 매도 계획을 잘 세우셔야만 할 겁니다.